8번 경기로 들어온 마르세유와 바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및 결장 자원으로는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자원인 윈데르 선수가 질병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윈데르 선수가 리그 7골을 넣어주고 있는 핵심 측면 자원이라는 점에서 마르세유가 최근에 공격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 윈데르 선수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화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공격 자원인 빠이에 선수가 최근 5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밀리크라는 공격수가 유로파 리그에서는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리크 선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펠마르드 선수가 질병 여파로 인해서 불투명합니다. 왼쪽 수비수 페트레타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젤이 왼쪽 측면 자원인 리암 밀러 선수와 오른쪽 측면 자원인 은도에 선수의 이 측면 공격이 날카로운 편이고 미드필더 슈토코 선수와 카사미 선수 역시 2선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주포 공격수 카브랄 선수가 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카브랄 선수 이적 이후에 리그 7경기에서 3승 2무 2패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카브랄 대신에 임대 영입한 공격수 샤로프라는 공격수가 최근 리그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샤로프 선수가 카브랄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리그 25경기, 무실점 경기가 7경기밖에 없는 것이 바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마르세유 쪽이 액면가로는 유리한 경기로 보여지지만 이 바젤이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젤의 경우에는 주포 공격 자원인 카브랄 선수가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해서 최전방에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에 임대 영입을 한 공격수 샤로프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젤의 측면 자원 과 2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수비 상황에서 의외로 고전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바젤의 경우에는 자국 스위스 리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르세유가 최근 컨퍼런스 리그에서 2승을 거뒀던 카라바흐에 바젤 역시 1승 1무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리그안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약점이 있고 바젤의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을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젤 쪽 수비 공백과 리그 간의 체급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마르세유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마르세유가 최근에 떨어지는 홈 성적과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 1무 1패 그리고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저하와 바젤의 2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 자국 리그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하면 이변 픽으로 무승부 정도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레스터와 스타드 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지워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에반스, 포파나, 가스타뉴, 페레이라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장기 부상 중에 있고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등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왼쪽 측면에 술레마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마예르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렌 역시 중원과 측면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라보르트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득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 마틴 테리어라는 공격수와 오른쪽 측면 자원인 브리고드 선수 역시 라보르드 선수와 함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었던 수비 측면에서 최근 2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레스터의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메디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렌의 경우에는 주전 측면 자원인 술레마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 같은 경우가 자국 리그왕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원정에서도 성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레스터가 최대 약점이 수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함께 이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가 레스터시티이고, 반면에 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렌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에 레스터가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로 생각이 됩니다. 렌이 리그왕에서 전방 압박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실제 압박에 의한 득점이 리그왕에서 가장 많은 6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압박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스터가 기본적으로 제이미 바디, 하비 반스, 루크몬 같은 빠른 자원을 활용한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레스터에게도 렌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렌이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을 가서 무게중심을 내려앉기 때문에 렌이 레스터 원정에서 압박보다는 라인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레스터가 의외로 지공 상황에서 렌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PSV 아인트호벤과 코펜하겐 덴마크 팀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PSV 아인트호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 독식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리그가 웨파 랭킹이 7위이고 덴마크가 웨파 랭킹이 18위이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체급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SV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수 안드레 실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지만 요르단 테제 선수가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 음웨데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 음웨데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코디 각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오 괴체, 자하비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고, 이 측면 자원인 마두에케 선수 역시 오랜만에 활약을 하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마쳤습니다. 비어만 선수 역시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측면 공격에 화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미트윌란과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다음 경기 일정이 다름 아닌 미트윌란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전급 자원의 부상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아끼면서 이 다음 리그 경기 일정인 미트윌란전까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펩 비엘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리그에서 8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타게라는 미드필더 역시 5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펜하겐의 특징이 중원 자원들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이 됐는데 그래도 터키 리그와 세리에 A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공격수 바바카르 선수를 영입을 해서 3경기 1골 1도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현재 덴마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국 리그에서 순위에 비해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말인즉슨 코펜하겐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원정에서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에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리그 홈 경기에서는 5승 4무 1패인데 원정에서는 7승 2무 1패로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펜하겐이 최전방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가 지난 2월 달에 팀을 떠났지만 이 세리에 A와 터키 무대를 거친 베테랑 장신 공격수인 이 바바카르 선수가 최근에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코펜하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인트호벤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마카비 텔 아비브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력과 원정에서의 좋은 성적까지 겹쳐서 나온다면 의외로 고전할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코펜하겐이 자국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만약에 PSV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작정 내려앉는 운영을 펼친다면 이 PSV가 강건한 전방 압박과 공격진의 퀄리티 있는 마무리를 앞세워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펜하겐의 다음 리그 일정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트윌란 원정이라는 점에서 PSV 원정에서 최대한 힘을 빼면서 이 비기기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PSV의 홈발과 코디 각포의 부상 복귀, 최근 자하비 선수의 살아난 골 감각을 고려를 하면 PSV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고 코펜하겐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오면 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PSV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르웨이 팀 보데글림과 네덜란드 팀 알크마르의 대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에서 셀틱에게 2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으로 솔바켄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 펠레그리노 선수와 이 베틀레센이라는 공격 자원 역시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솔바켄 선수의 왼발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 4위 팀인데 기본적으로 웨파 랭킹 면에서 네덜란드 리그가 7위 그리고 보데글림이 속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1위이기 때문에 체급 면에서는 알크마르가 조금은 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보데글림이 셀틱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알크마르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크마르의 핵심 공격 자원인 파블리디스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칼슨 선수가 5경기 5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위트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칼슨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미드츠조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5위 드벤테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역시 알크마르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 면에서는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아직 개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면에서 상당히 수월한 면이 있는 것이 보데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보데글림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체급을 고려를 하면 알크마르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물론 알크마르가 자국 리그에서 최근 모든 대회 20경기에서 딱 1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아약스에게 컵 대회에서 패배한 경기인데, 다만 알크마르가 최근 아약스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아약스의 측면 공격, 특히 아약스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안토니 선수를 제어하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측면에 배치돼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슈팅과 패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아약스와 알크마르의 대결이었는데, 이 파랑색의 안토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왼발로 킬러 패스를 찔렀고, 그것이 선제골로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보데글림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 노란색 9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바로 보데글림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오른쪽 측면 자원 솔바켄 선수입니다. 이 솔바켄 선수가 셀틱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셀틱 수비수 2명을 개인기로 따돌린 다음에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데글림의 4-3-3 오른쪽 측면 공격이 아약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알크마르전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데글림도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크마르가 자국 리그 기준에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보데글림의 역습을 1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미드필더 미드츠조 선수의 부상 여파 등으로 상당히 알크마르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크마르 역시 최근 자국 리그에서 흐름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파블리디스와 칼슨 같은 한방에 있는 자원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인저스와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경기인데, 레인저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 2위 팀 레인저스와 세르비아 리그 2위 팀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맞대결이고,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르트문트를 1승 1무로 제압을 하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핵심 공격자원 모렐로스, 오른쪽 풀백 테버니어, 이선자원 아리보, 측면자원 켄트 같은 선수들의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렐로스 선수가 최근에 5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모렐로스가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 츠르베나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4-2-3-1과 4-3-3을 혼용을 하는데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레인저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츠르베나와의 상대 전적은 2007년에 1승 1무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국 리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레인저스이고, 츠르베나 즈베즈다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에서 파르티잔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식 경기 14경기에서 1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핵심 공격자원 카타이 선수와 미드필더 이바니치, 공격수 파브코프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과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부아네 선수 역시 리그에서 8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화력적으로 레인저스를 위협할 만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간의 체급 차이가 스코틀랜드가 웨파 랭킹이 9위이고 세르비아가 1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급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레인저스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둔 것을 고려를 하면 레인저스의 정배당과 승리가 합리적이겠지만,
츠르베나가 사실 세르비아 전통의 깡패팀인데다가 공격 쪽에서 카타이, 이바니치, 파브코프, 나부아네 같은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저스가 셀틱과 함께 기본적으로 홈발을 심하게 받는 팀인 점을 고려를 하면 레인저스 쪽 구미가 당기는 것은 맞지만 최근 레인저스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지만 모두 1대0 승리를 거둔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츠르베나가 자국 리그에서 최근 10경기 무패의 흐름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무엇보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5승 2무 1패 저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레이저스가 제 아무리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츠르베나 사이드를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레인저스의 단통승으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츠르베나 사이드도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브라가와 AS 모나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브라가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의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 4위 팀이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9위로 쳐져 있습니다. 웨파 랭킹이 프랑스 리그앙이 5위, 포르투갈 리그가 6위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체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선수 히카르도 호르타라는 공격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이 다른 공격수들의 부진이 있습니다. 빅토르 올리베이라라는 공격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호르타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나코 역시 벤 예데르나 디오프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 폴란트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마르틴스 선수가 마르세유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나코의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중앙수비수 마리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 모나코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과 다음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브라가의 경우에는 2승 2무 1패 2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고 모나코 역시 5경기 1승 2무 2패로 승리가 1승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접 마르세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양팀 모두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브라가의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인 호르타 선수가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모나코의 경우에는 벤 예데르를 포함을 해서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주전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와 수비수 마리판 선수가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국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모나코이고 올 시즌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도 원정에서는 1승 2무로 무자비 면모가 있었습니다. 브라가 역시 최근에 호르타 선수를 제외한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자국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 두 팀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힘든 경기로 보여집니다.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이 모나코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리그안 꼴찌인데 그래도 수비력은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브라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막아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최근 경기력을 고려해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브라가가 올 시즌 3연속 무승부가 없었고 모나코가 원정 성적이 저조한 데다가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 근소하게 브라가 쪽 승리 구미도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브라가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세리에 6위로 쳐져 있는 상황이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탈란타가 최근에 고전을 하다가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말리nov스키 선수가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사수올로에서 데리고 온 보가 선수는 여전히 득점이 없습니다. 코프 메이너스라는 이선 자원이 깜짝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그래도 무리엘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무리엘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컨디션을 회복을 해준다면 아탈란타가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자파타 선수가 장기 부상 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탈란타이고 그래도 다음 경기 일정이 19위 제노아와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경기 성적이 4승 5무 4패로 세리A 기준으로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나오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에이스 공격수 패트릭 시크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안드리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주전 미드필더 데미르바이까지 징계로 결장하는 상황에서 벨라라비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과 최전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시쿠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와 디아비 선수가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 시쿠 선수의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라리오 선수 역시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레버쿠젠 특유의 화력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버쿠젠은 주포 패트릭 시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최근 자파타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경기력이 주춤했지만 무리엘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선 자원인 말리nov스키 선수와 코프 메이너스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서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탈란타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레버쿠젠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특유의 홈고자 면모와 더불어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레버쿠젠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레버쿠젠 역시 데미르바이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는 가운데 안드리히와 벨라라비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트릭 시크가 여전히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레버쿠젠이고 레버쿠젠이 최근에 패했던 경기가 마인츠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마인츠가 분데스리가에서 전방 압박이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인츠의 압박에 고전을 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아탈란타의 퀄리티 있는 전방 압박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이 서로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이라는 한 방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2회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종 픽 결과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